자, 이번 이슈의 제목은 이겁니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나았다. 이낙연의 묘한 여운인가. 패배인데 원칙 있는 패배. 이건 괜찮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장인상으로 주말 동안에 여러 조문을 받고 그랬거든요. 당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을 지켜갖고 이낙연 특강도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거? 예? 대단을 지켜서 이낙연 특강도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무슨 자리냐고! 저걸 오냐고요!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야.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직접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조문 오신 거니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앞에서 한 이쪽으로 나가니다 저희 낄까봐.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13개월 만에 그 대선 후에 처음으로 뵙게 되신 건데 혹시 나누신 대화 적어도 정치하려면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여야 다 필요하지 않느냐. 당을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얘기 대표님 하신 거 잘 봤습니다. 그런 덕담들을 많이 했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소개는 됐어요. 당을 잘 이끌어 달라.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 아주 짧게 소개됐는데 그 이후에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서 다른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 중 한 대목이 이겁니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신성범 전 의원님. 뭐 당 잘 이끌어달라. 이건 뭐 덕담으로 보여요. 누가 봐도. 근데 이 부분은 글쎄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읽히십니까? 저는 이 앞뒤 맥락을 몰라서 앞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서 제 해석은 힘들겠는데 예. 원론적인 차원, 굳이 해석하자면 나는 예를 들어서 경선 때 나는 졌지만 원칙이 있었다라고 비꼬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 사실 저는. 예. 오히려 제 눈길을 끈 대목은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별실에서 따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왜냐하면 저 상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유족들이 들어가는 작은 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별실이 정도에서 있죠.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둘이 나눈 대화는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나서 예.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저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예. 의미를 가질 것 같다. 저로서는 좀 해석 불가합니다, 사실. 정기란 교수님, 요 얘기, 원칙 있는 패배, 요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정신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다라고 좀 잠깐 소개되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완전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정치를 만나서 뭐 김대중 정신과 관련된 얘기하고 근데 원칙 있는 패배가 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때다. 당의 역동성을 저는 주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예. 체포동의안 어떤 부결 이후에 막연한 이 소위 이른바 단일 대오론이 거의 팽배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갖고는 이긴들 원칙 없는 패배가 될 수가 있다. 예. 지금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어떤 당의 어떤 운명을 가로막는다든지 예. 또는 개혁 공약 이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동안 검찰의 칼날 밑에서 예. 칼날 때문에 우리가 치열한 내부 논쟁을 좀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속에서 단일 대우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분명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국민께 더 다가가려면 예. 분명한 성찰과 혁신이 지금 절실하다. 예. 그렇다면 결국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분위기예요. 예. 당직 개편을 한다든지 또는 총선 공천이 다가오면서 예. 다들
비명계도 좀 약간 이합 집산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어. 이런 부분에서 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예. 성찰과 혁신을 목표로 당이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다. 예. 당이 깨지는 수준까지 싸우고 그 갈등이 그 정도 극대화되고 또 그 힘으로 당이 통합의 힘으로 뭉칠 때만이 예. 이른바 원칙 있는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원론적이면서도 예. 지금의 당내 흐름에 대한 어떤 강한 예. 어떤 반발 또는 어떤 조언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단순히 조언입니까? 아니면 약간 질타가 들어간 겁니까? 저는 뭐 질타라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지금 현재 예.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강력한 당내 뭐 좌파 예. 의원들이든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던지는 예. 그런 성찰과 혁신 저는 이렇게 들렸다고 해석하고 여기서 지금 잠시 화면에 지금 정기란 교수께서 말씀하신 동안 화면에 나갔는데 앞서서 미국 LA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강연을 했던 내용이 잠시 지난주에 소개됐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주목받은 게 이거였어요. 엉터리 대 엉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첫 번째 엉터리와 그 다음 엉터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안 좋다는 뜻으로 썼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귀국을 했습니다. 앞서서 김대중 정치인 거론한 부분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죠. 이겁니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DJ 노무현 정신이 우리 당 큰 자산인데 살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덕담으로 알려진 내용은 당을 잘 이끌어 달라.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뭔가 대놓고 쓴소리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불만, 지적을 우회적으로라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읽혀 보입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 국회에서 이른바 이낙연계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무당이 당원, 당규, 뭐 공천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다 주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그러냐 아닙니다. 전부 갈라치기 얘기합니다.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결단은 결국은 정치에서 풀 수밖에 없고 정권도 관련이 됐지만 정당들이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지금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쓴소리를 뭔가 내놨어요. 근데 뭐 이게 어디를 겨냥한 건지는 좀 애매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오늘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원외 포럼이에요. 원외 인사들이 만든 어떤 단체인데 더 세로라고 출범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어떤 권한을 좀 더 하는데 이걸 평가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전영기 의원님. 네.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강성 지지자층으로 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하자라고 하면 마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눈치를 보다 보면은 본인의 의정 활동이 올바르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당원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표를 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새롭게 뭐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도 작용할 수 있느냐 하고 이거 찬성하는 측면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의정 활동의 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 것이고 소위 뭐 개딸과 그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의 이야기에 휘둘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반 논란이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변호사는 앞선 얘기하고 좀 같이 보면은 사실은 오늘 뭐 나온 얘기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 여야를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뭐 태극기 개딸의 극단적 팬덤 정치 굉장히 위험하다. 뭐 무당급 유튜버와 저질 지도자 당을 주무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다 그래요. 네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 저는 뭐 저런 것보다 결국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가 매우 정치적이다. 저는 그러면은 원칙 있는
패배. 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원칙이 없는 승리는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엔 패배로 귀결이 된다. 예. 반대로 원칙이 있는 패배는 일시적으로는 지는 것 같아도 종국적으로는 승리한다. 이 이야기로 들리는데 예. 원칙 없는 승리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대표거든요. 아.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후보가 됐잖아요. 예. 하지만 이낙연 그 대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한테 졌잖아요. 대선에 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낙연 그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졌지만 원칙이 있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그럼 뒷부분을 부활, 승리 뭐 이걸 강조하셨네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읽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저는 읽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매우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대장동 사건을 예. 대장동 사건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낙연 대표는 만약에 내가 후보였으면은 정권 재창출이 됐었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더라면 이걸 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시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 결선 투표 갔었을 거고 결선 투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예. 이낙연 대표가 후보가 됐으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됐었을 것인가. 지금 이낙연 대표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3월 대선 캠프 해당 시기예요. 이 당시에 두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악수 속에서. 그리고요, 여기 보면 어제입니다. 이렇게 조문을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요, 표정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굳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표정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열흘 정도 국내에 머무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벌써 며칠 지났으니까요.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 이후에 다시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6월 정도면 귀국을 완전히 한다.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